창밖은 뿌연 회색빛이었다. 2025년 늦가을 서울의 하늘은 늘 그렇듯 무거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서연 여사는 낡은 아파트 12층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잿빛 하늘과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헛기침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다. 벽에 걸린 낡은 개종시계의 째값,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7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그늘져 있었다.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는 먼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은 뒤로는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다. 평생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박 여사에게 은퇴는 갑작스러운 공백이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고 쉼없이 지식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던 일상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허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손목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은 곳은 집 근처 노인복지관이었다. 그곳에서 박 여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는 낯선 세상과 마주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네모난 기계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복잡한 아이콘들과 알 수 없는 기능들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라는 강사의 말에 겨우 용기를 냈다. 어설픈 손길로 자판을 누르고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동료 오미자 씨의 권유로 황혼의 메아리라는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설치하게 되었다. 서연 씨도 이거 한번 해봐. 친구도 사귀고 좋은 정보도 얻고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오미자 씨는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가상의 공간에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앱을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박 여사는 손주가 보내온 사진을 보려다 실수로 황혼의 메아리 앱을 눌렀다. 어색하게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선생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고우십니다. 보낸 사람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훈훈한 인상의 중년이었다. 직업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라고 적혀 있었다.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정중한 말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평생 들어온 호칭이었기에 왠지 모를 친근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부끄럽네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김민준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는 자신 역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박 여사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는 박 여사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녀의 지성과 경험을 끊임없이 칭찬했다. 박 여사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한 관심과 인정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김민주는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자주 이야기했다. 그는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고되고 힘겨웠지만 언제나 인간적인 온기와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점차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마치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는 존재 같았다. 매일 아침 박 여사는 김민준의 아침 인사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다. 필리핀과 한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 않고 다정한 안부를 물어왔다. 서연 씨,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은 날씨가 쌀쌀해졌겠군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멀리서나마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잠들기 전까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박 여사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들의 시를 읊어주기도 했고 그녀가 쓴 빛바랜 시들을 찾아내 칭찬해주기도 했다.
박 여사는 잊고 있던 소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박 여사의 마음을 속수무책으로 흔들었다.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메마른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복지관 친구 오미자 씨는 박 여사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혼자 미소 짓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서연 씨,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오미자 씨의 짓궂은 물음에 박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오미자 씨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필리핀? 건축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뭘 믿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박 여사는 오미자 씨의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다. 김민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미자 씨,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박 여사는 오미자 씨에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녀는 김민준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와의 비밀스러운 교류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필리핀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사 중이던 학교 건물의 자재 일부가 유실되고 장비가 고장났다는 것이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하기 정말 면목없지만 혹시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당장 장비를 수리하고 자재를 구해야 하는데 이곳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자금 인출이 늦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곤경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마음을 준 사람이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이면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낯선 이름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김민준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그날 이후 김민준의 금전 요구는 점차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현지 직원 월급이 밀렸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박 여사는 매번 망설였지만 김민준의 감성적인 호소와 곧 한국에 돌아가 함께 살자는 달콤한 약속에 번번이 넘어가고 말았다. 서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일만 마무리되면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서연 씨. 그의 메시지는 박 여사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미 김민준과의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김민준은 번번이 영상통화 요구를 피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 봉사 중이라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의 이야기 속 날짜나 장소가 가끔씩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박 여사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 혹시 오미자 씨 말처럼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의심하면 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안을 해왔다. 서연 씨, 당신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는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회를 잡아서 한국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가 보내온 투자 제안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문서처럼 보였다. 김민주는 특별히 당신에게만 주는 기회라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박 여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1억 원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이자 남편이 남긴 유산의 전부였다. 이것마저 잃으면 그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다. 오미자 씨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오미자 씨는 기겁하며 반대했다. 서연 씨, 제발 정신 차려. 그건 100% 사기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보내? 당장 그만둬. 하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오미자 씨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김민준과의 핑크빛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녀를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의 약속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결국 박 여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녀는 은행에서 모든 적금을 해지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박 여사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이 알려준 낯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김민준은 돈을 받자마자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될 겁니다. 한 달. 박 여사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살 집을 상상하고 함께 가꿀 정원을 꿈꿨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오미자 씨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박 여사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 박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김민준의 연락을 기다렸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그를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어도 김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박 여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연착됐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어디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나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익숙한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가 자주 사용하던 다른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대화창에 메시지를 입력했지만 역시 전송되지 않았다. 차단.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박 여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일까?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는 곧 연락해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녀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오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 씨, 나 좀 도와줘. 민준 씨가 연락이 안 돼. 오미자 씨는 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음을 알았다. 그녀는 한달음에 박 여사의 집으로 달려왔다. 엉망이 된 집안.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은 처참했다. 오미자 씨는 박 여사를 다독이며 자초지종을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 여사의 아들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서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오미자 씨의 다급한 설명을 듣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민준이라는 인물과 그가 알려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그 사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모델 사진이었고
필리핀 건축가라는 것도 학교를 짓는다는 것도 모두 가짜였어요. 송금하신 계좌는 이미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이랍니다. 돈은 이미 다 인출된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이 박 여사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꿈꿨던 미래, 그녀가 걸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현명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음 날 오미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박 여사는 경찰서로 향했다. 젊은 최 형사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서류를 작성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런 로맨스 스캠,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는 검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IP 주소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최 형사의 말은 박 여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남편의 낡은 시계만이 무심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 박지훈이 급하게 귀국했다. 헬쑥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무심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살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오미자 씨도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끓여주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박 여사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노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사연의 박 여사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파고드는 교묘한 사기 수법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내가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지. 내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관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노인 복지관 강당 연단 위에 섰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차 힘을 얻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만난 순간부터 사기를 깨닫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때로는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하는 숙연해졌다.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훔쳤고 몇몇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더군요.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야기를 마친 박 여사는 청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당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격려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박수였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창밖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릴 때가 많았지만 박 여사는 이제 그 하늘 아래서 작은 연대 속에서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을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목에서 남편의 낡은 시계가 다시 조용히 째깍거렸다.